2013년 3월 4일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10분경 112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차가 물에 잠긴다는 거죠? 그럼 신고한 여성이 지금 차 안에 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1분 뒤 119로 한 남성이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부산 동백섬 선착장인데 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이 전화를 한 것 같은데요. 바다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해경 소속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차량이 거의 다 가라앉은 상태였고 끝부분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어머 어머. 바다에 빠진 차량 주변에는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잠수를 해서 여성을 밖으로 빼냈고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이 진단되었습니다. 전화 걸었던 그 여성이 그렇습니다. 숨진 거네요. 사망한 여성 신 씨와 이 신고를 했던 그 남성 박 씨는 부부 사이였어요. 부부가 이제 남편의 후배하고 같이 야경을 다 보고 이제 차에 타서 집에 가려는 순간 사고가 났다. 이 후배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였습니다. 이 부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7살가량 그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었는데요. 혼인신고만 한 그런 상태였고요. 4년 동안이나 각각 떨어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경주에서 삼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부산의 한 학원에서 체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결혼식은 못 올리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남편 박 씨가 이제 꿈이 대학 교수였나 봐요.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를 아내가 다 했는데 월급을 꼬박꼬박 남편에게 다 송금했다고 합니다. 외삼촌에 의하면 아내 신 씨가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그날이 마침내 부부가 같이 살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오.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오늘 좀 인사시켜드린다 이러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서 네일샵에서 이제 손톱 소지도 해주고 머리도 또 예쁘게 이렇게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또 야경을 보러 동백섬에 갔다고 합니다. 최고의 하루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남편 박 씨가 차량의 뒷좌석을 열어서 아내를 먼저 태워줘요. 그리고 남편 박 씨는 이제 그 조수석에 타고요. 남편의 후배가 이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밖에 물통을 놔두고 왔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린 겁니다. 그 사이에 차가 후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한 거예요. 그 아내를 구하려고 바닷물에 몸을 던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 신 씨는 탈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운전자였던 남편 후배는 네. 쉽게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말이죠. 물 안에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차문을 안에서 내부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차 안과 이 밖의 수면이 거의 이제 같아져야지 압력 차이가 줄어가지고 차문을 열고 이제 자력으로 탈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차가운 물 속에서 숨을 꽤 오랫동안 참아야 돼요. 또 그 사이에 물이 차오르니까 패닉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 빠졌으니까 더욱 당황해서 탈출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도 지금 이 후배 남성은 탈출을 한 거잖아요. 설마 나쁜 마음을 먹고 운전을 했던 후배가 일부러 추락 사고를 냈다는 건가요? 설마 근데 자기 목숨 가지고 이렇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못하지 않을까요? 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동백섬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구에 차단막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차를 타고 동백섬으로 진입을 하려면 이 차단막을 피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저 좁은 데로. 이 너비가 213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 부부가 후배와 함께 탔던 차량은 180cm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양쪽이 남는 공간이 한 16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긴데 아슬아슬하죠. 말 그대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음. 고기를 살살살살 빠져나갔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 동백섬으로 광안대교 야경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배가 이 면허를 획득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초보 운전자가 굳이 저기를 아, 그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서 저길. 하는 것도 되게 좀 심상치 않긴 하네요. 차를 탔을 때 남편이 갑자기 물을 그 밖에 놓고 왔다고 그러면서 가지러 내렸잖아요. 네. 후배가 그 사이에 차에 시동을 건 후에 선배인 남편 박 씨한테 이제 장난을 치려고 후진을 살짝 했대요. 그런데 아차 잘못해가지고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렸다. 왜 그런 초보자가 굳이 핸들을 잡았을까? 그리고 차단막 사이로 그걸 굳이 뚫고 들어갔을까? 저 자리에서 왜 후진을 하려고 했을까? 모든 게 좀 의문점이에요. 저기서 굳이 핸들을 왜 꺾어요? 꺾으면 떨어질 걸 뻔히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배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운전 미숙이 아니라 급발진 때문에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다는 겁니다. 전진 급발진 많이 들어봤는데 후진 급발진도 이렇게 많이 있는 사례인가요? 뭐 그랬을 경우 있습니다. 혹시 액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핸들을 확 꺾으면서 차량이 급회전했을 때 차의 바퀴가 돌면서 마모된 타이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요우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런 자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차량 급발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입니다. 국가수에 EDR 분석을 의뢰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국가수 검사 결과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 아, 뭐야? 그럼 일부러 그런 거야? 너무 이상해서 운전자인 후배를 살짝 떠봤습니다. 급발진 아니던데 거짓말이지. 그렇게 후배한테 말을 하니까 후배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 이 운전자의 후배랑 이 여자랑 약간 불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삼각관계다. 네. 선배 여자를 사랑을 해서 네. 그 둘이 잘 되는 거 그 꼴을 못 보겠다. 같이 죽자. 이게 남자 2명에 여자 하나니까 같이 살기로 했으면 둘이 축하를 하지 왜 거기에 남자 후배가 또 껴요. 뭐 그러게요. 단둘이 지내지. 그래서 운전자인 후배와 사망한 아내 신 씨 사이를 음. 조사해봤는데 두 사람은 초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남편인 거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의심할 만한 일이 있나요? 총 3개의 생명보험과 1개의 자동차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 수령액이 무려 1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뭐 계획적으로 이렇게 뭐 살인을 한 걸까요? 부부가 혼인신고를 2010년 12월에 했는데요. 네. 혼인신고하기 전인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3개의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둘이 부부가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일 때 가입을 한 거니까 예. 보험 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고는 결혼한 후에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아내 신 씨의 보험 가입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보험 하나 들어주려고요. 만약 사망한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사망하면 돈은 누가 받나요? 법적 상속인이 돈을 받고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로 전액 상속받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상담원이면 이거 전화 받으면서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계속 죽으면 얼마 받나요? 누가 받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사망보험금은 한 1억에서 많게는 2억. 한 2억. 그 정도가 일반적인 부분인데 지금 11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위 1%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의심을 해볼 그렇죠. 예,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보험 가입하고 바로 1년 뒤에 같이 살지는 않으면서도 서둘러서 혼인신고 한 것도 맞아요. 의심스럽고요. 누가 그 갑자기 보험을 들자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진짜 남편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거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년씩이나 이렇게 다 거짓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남편의 보험 사기라는 게 범행 동기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채무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약 2억 4천만 원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와. 남편 박 씨 같은 경우는 체육 강사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월 수입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고가의 룸사롱에 아이고야. 출입하면서 매월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어요. 아내가 교수 되라고 이렇게 맞아. 해서 지원해준 그 돈으로 갖다가 너무 뒷바라지 소중한 다 해줬는데. 돈으로. 네. 빚도 있고 유흥비도 펑펑 써야 하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동백섬에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사고 차량과 유사한 차량 한 대가 동백섬으로 들어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아, 소름 끼쳐. 범행이 맞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와서 네. 사전 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여기고 경찰에서는 남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봤대요. 이 후배에게 10여 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아, 이거는 걸려- 완전 범행 착수금이죠. 와, 남편. 공범이네, 그럼 확실하게.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에 과실치사로 입건돼 있던 후배를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고지를 했고 처벌 피할 수 없어라고 말하니까 후배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눈물을 걸썽이기도 게임 했습니다. 끝난. 미안함이 앞서기보다는 처벌받을까 봐 또 그게 싫어서 자기 걱정부터 한 건데 그러면 결국 자백까지 이어졌나요? 남편 박 씨와 운전자인 후배를 데리고 사건 현장에 현장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면서 저 구속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네. 자백을 했네요. 예. 4년의 세월을 네. 지금 배우자는 까맣게 모르고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거잖아요.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날만 노린 거잖아요. 아, 진짜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부부에게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내 신 씨는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유부녀였어요 원래. 전 남편과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이 후배라면서 한 남성을 데리고 왔는데 이 남성이 바로 박 씨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08년경부터 불륜으로 아내하고 이 후배가 이 발전을 했고요. 의도적으로 이 아내 신 씨에게 접근해서 꿰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보험까지 들어준다? 아, 이 사람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오해할 수 있죠.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하면서 2010년 11월에 신 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요. 이혼한 지 17일 만에 박 씨와 혼인신고를 합니다. 와, 진짜. 그 아내가 자신을 보살펴주던 외삼촌에게 소개시켜줄 정도로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박 씨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반대해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일단 인사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는 삼촌 식당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뿐 아니라 상가 월세를 250 정도 받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그것도 남편에게 다 보냈습니다. 아이, 참. 근데 알고 보니 교수 준비를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떡해. 교수 준비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아. 공부하고 한 거지 교수 준비로 돈이 든 게 어딨어요. 학교에 가서 계속 논문 쓰고 일하는 건데 이렇게 몰랐네, 그것도 저도. 이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맞아요. 흥청망청 쓸 수 있었던 게 다 이 신 씨한테서 나온 돈이었잖아요. 돈줄로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같이 지낼 집을 산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6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면 신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돈이었어요. 탈탈 털어왔네요. 그런데 참 죽은 아내가 알면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 박 씨 휴대폰을 조사했는데요.
이상한 청첩장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이 결혼한다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다른 여자였습니다. 와. 신 씨가 아니라 다른 여자. 다른 여자랑 해운대 다른 특급 호텔에서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3월이잖아요. 결혼식은 4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 박 씨, 이 남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이 새로운 여성과의 결혼도 이 사망보험금으로 그러려고. 살림을 차리려고 했겠죠. 내 돈을 뺏어간 것도 억울하고 내 맞아요. 목숨을 앗아간 것도 억울하지만 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더 화가 나요. 맞아. 나중에 청첩장에 적힌 신부가 될 여성이 경찰서에 왔는데 더 놀라운 건 남편 박 씨가 혼인신고가 돼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요.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전 이상한 게 여기서 음. 아까 그 제가 약간 의심을 했던 그 남편 후배분 아. 그분은 왜 이 범행에 가담을 하게 된 그러게. 거죠?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에 박 씨와 후배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후배는 그때 퀵서비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박 씨가 퀵서비스 일 힘들지 않니? 나랑 사람 하나 죽이자. 돈 줄게. 그리고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 차량 구입비, 원룸 보증금, 생활비 등등 착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 후배한테 2억 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 모의를 하고 사건 발생 그 당일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오늘 빨리 부산으로 와라. 이렇게 한 거죠. 나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구나 기쁜 음. 마음으로 이제 올라올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몇 시간 뒤에 자기가 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계획을 해놓은 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빨리 구조대가 와서 아내를 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도 이상해서 119 구조대에 신고한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119입니다. 해운대구 동백섬요, 동백섬. 여기 차가 떨어졌어요. 차 안에 사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야 하거든. 빨리 좀 구해서 빨리. 잠깐만요. 야, 괜찮아. 후배한테 괜찮냐고 묻고 아내한테는 그쵸.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후배 이름만 부르고 맞아요. 아내를 구조할 의사가 전혀 119 신고 기록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내가 들어가니까 와서 빨리 나를 구해라. 나빴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후배가 수영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차 창문을 미리 열어놓고 물에 빠지는 순간 창문으로 빠져나오기로 계획을 했는데요. 후배가 120kg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배가 걸려서 배가. 못 빠져나오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남편 박 씨가 물에 뛰어들어서 후배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아내를 구하려는 액션이라도 취하려고 물에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후배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나중에 차를 이제 그 인양해서 건지고 네.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요. 창문 4개가 모두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막 누르다가 네. 창문 전체가 다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 신 씨가 조금만 힘을 냈으면 또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서 도와줬더라면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그 남편이 후배만 살리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 내 사랑이 나를 죽인 걸까?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정말 듣던 중 너무 악랄한 사람을 본 것 같거든요. 이 남편 박 씨와 후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박 씨와 그 후배 이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인정을 했고요. 다만 자수한 거를 참작해서 박 씨 같은 경우는 징역 23년, 그다음에 그 후배는 13년 이렇게 최종 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벌금형 외에 무거운 전과가 없었다는 것도 참작되었습니다. 왜 전과가 없어 사람 속이고 4년 동안 속인 거잖아요. 악랄한 사람이죠. 4년 동안. 부디 다시 사회에 나올 때는 좋은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내분 그 신 씨의 삼촌이 이 피의자 박 씨,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맞아요. 이 피의자라고. 박 씨.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뭐 유일한 가족이었던 이 삼촌이 얼마나 이제 그 화가 나면 그걸 신청을 했고 법원이
다행히 혼인 무효를 선언을 했고요. 네. 잘못된 그런 만남을 뒤늦게지만 바로 잡아준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먼 사람의 마음을 악용해서 억울한 죽음을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여동생 지혜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여대생 하모양을 살해한 용의자 가운데 피살 사건의 배후 인물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대체 누구인 거죠? 잘 나가는 중견기업 회장님의 부인이었어요. 지혜 씨하고 사위를 미행하게 시킨 겁니다. 사촌 동생이잖아요. 모르시네요? 불륜의 증거를 잡으면 3억 원을 주겠다.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뭐가 또 있어요?